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한평 지역에는 매우 특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며 물속에는 밝게 빛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빛이 가장 밝은 밤, 연못의 물고기들은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꿈을 꾸는 두 소년, 준호와 민수가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았고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소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신비의 연못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온 하늘을 비추던 그날 밤, 준호와 민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연못의 물속에서 빛나는 물고기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물고기들이 연못을 마법의 세계로 바꿔놓았죠. 물고기 중 하나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구나. 너희는 이 연못에서 어떤 기적을 이루고 싶느냐? 준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다른 문화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용기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힘을 선물하나. 이번 여름 동안 너희는 원하는 장소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서로 도우며 배운 것을 나누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뿐이다. 두 소년은 물속에서 일어나는 마법을 믿을 수 없었지만 늘 그렇듯 낯선 모험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준호와 민수는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날부터 두 소년은 매주 다른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름답고 배울 것 투성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별을 보며 밤을 지새고 열정 넘치는 타프린과 함께 춤을 추었으며 북유럽의 찬 겨울에도 따뜻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마다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로 퍼져 마을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소년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더욱 성장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연못에 대해 전보다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글리머하는 물고기들로 가득했지만 그 특별한 여름은 소년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준호와 민수는 때때로 연못에 와서 조용히 그들의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에게 감사하며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그들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평은 소년들의 이야기 덕분에 작은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울진 지역에는 드넓은 산과 너른 바다가 서로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각자 농사와 어업을 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날씨가 사나워질 때면 가끔씩 마을을 덮치는 태풍과 해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많은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고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산 깊숙한 곳에 살고 있다는 전설의 산신령을 찾아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울진 지역의 산을 잘 아는 용감한 청년 이름이 수호였던 이를 선택하여 산 중턱에 있는 신령의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호는 짐승을 쫓아내고 험한 산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 드디어 산신령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호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문을 열고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이,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고? 라고 신령이 물었습니다. 수호는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령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수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을을 지켜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욱 화합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하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울진에는 큰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네. 수호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와 산신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도우며 화합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더 번창했고 다시는 큰 태풍이나 해일로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 봄마다 산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사를 지내며 평안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신령의 마법과 사람들의 협동으로 울진은 다시 열매 맺는 나무와 풍작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울진 사람들의 오랜 가슴 속에 전해지며 산신령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신안이라는 아름다운 섬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신비로운 바다와 풍부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으며 주민들은 모두 바다의 은혜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특별한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안의 바다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거북이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북이는 천년의 나이를 가진 장수 거북이로 물속 깊은 곳에서 바다의 신들로부터 비밀스런 지혜를 전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떠오르는 밤마다 이 거북이는 해안 근처로 올라와 인간들에게 바다의 지혜와 예언을 속삭여주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지혜로운 분의 예언은 늘 정확했기에 주민들은 거북이의 존재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승달이 뜨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거북이의 예언을 경청하기 위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느 초승달이 뜨는 밤 장미라는 소녀가 가족과 함께 해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거북이를 직접 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셌고 파도 소리가 거세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더욱 거세어졌고 그때 해안가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장미는 살며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의 문양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로 그 위에 전설의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장미는 숨을 죽이고 그 위풍당당한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는 장미에게 다가와 자신이 신안의 바다를 수호하는 장수 거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바다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바다는 너희에게 늘 풍요로움을 주지만 그 균형을 잃으면 재앙이 올 것이다. 내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도록 주변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미는 거북이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주민들은 바다가 준 생명의 원천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장미가 거북이를 만났던 그 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바다의 예언과 지혜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안의 바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에 거북이가 전한 지혜를 가슴에 품고 변함없이 바다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단양에는 별과 바람이 친구로 지내던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 아래에서 춤을 추고 낮에는 산들바람에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마을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이 더욱 강렬해지는 여름밤에만 마을의 깊은 산속 호수에서 나타난다는 별의 여왕이라는 전설이었다. 별의 여왕은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존재라고들 했다. 그녀는 산과 하늘의 경계를 지키며 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존재였다. 그러나 별들이 세상의 빛을 잃고 사람들의 기도가 닿지 않을 때면 별의 여왕은 마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춰주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유독 강렬한 달빛에 빛나던 그 여름밤 단양의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별빛이었다. 별빛은 별을 사랑하는 젊은이였고 늘 밤하늘을 동경하며 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했다. 그는 하늘을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그날만큼은 길을 잃어버린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다.
그런 별빛 앞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별의 여왕이 나타났다. 여왕은 별빛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여, 너의 마음은 별과 같다. 길을 잃었지만 빛을 잃지 않았구나. 별빛은 긴장하며 여왕의 말씀을 들었다. 그녀는 별빛에 눈의 길을 비춰주며 말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내가 별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과 꿈을 잊지 않는다면 결국 빛은 너를 찾을 것이다. 여왕은 산속에 별 하나를 손에 담아 별빛에게 건넸다. 별빛은 깜짝 놀랐지만 별의 여왕이 준 별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날 밤 그 별을 가슴에 안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별빛은 별과 자연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별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이 빛을 잃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다. 단양 마을 사람들은 별빛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별의 여왕과 별빛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바쳤다. 그들은 마치 별빛처럼 언제나 잃어버린 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용기를 배웠다. 오늘날도 단양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사람들은 그 하늘 아래에서 별의 여왕과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로 전하고 있다. 별과 바람의 속삭임이 영원히 이어지는 단양의 마을, 그곳은 별의 빛으로 가득한 꿈의 마을이다.